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한때 검찰에 계셨었는데 네. 상당히 좀 개탄스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뭐 개탄보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 안타깝고요. 또 진경준 검사장이 사실 저 이제 연수원 동기거든요. 네. 동기시군요. 네, 네. 예. 검찰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에서 슈퍼 엘리트예요. 대학 서울법 연수원 내에서 되게 잘한 그렇죠. 그 공부도 실력이네요. 잘하고요. 서울법대 3학년 때 행시와 사시를 다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연수원 때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사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또 처음 초임 발령이 서울중앙지검 발령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 검찰에서 예. 해외 연수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예. 해외 연수 시켜줄 때도 미국에 가서 하버드 로스쿨 가서 그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딸 정도로 실력이 그냥 엄청난 뭐 분이죠. 공부나 그런 면에서 또 그러니까요. 검찰 내에서 어떤 실력도 알아주었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여러 그런 가지- 면에서 예. 그게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충격과 파장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뭐 조용하지만 하면 이게 검찰 내 이런 것이 난 거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아까 방송에서도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한 93년도에 슬롯머신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고검장이랄지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전에 이제 가장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생각나는 게 그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조이팔 네.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도 이제 특임 검사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의 비리가 이제 연이어 터진 거 나온 것에 대해서 과연 근본적인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예. 어떤 권력과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부를 축적한 행위는 결코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걸 막는 시스템 자체가 현재 굉장히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법무부에서는 개인의 주식 거래다 뭐 이렇게 일단락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진경준 거짓말을 계속해서 속은 거라고 또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허술한 조직이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 재산 관련된 한국의 시스템, 우리나라 시스템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이 진경준 검사장이 만약 검사장이 안 됐다고 하면 이미 이 재산이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 안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 재산 공개를 맡고 있는 게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정부에. 그런데 재산이 갑자기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검사로서 벌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내가 4억 2,500만 원 가지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이것이 나중에 뭐 넥슨 재팬으로 흘러가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직자윤리위원 자체가 어떤 수사권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돈 주고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이 이게 뻥 튀어야 됐다는데 거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진경준 검사장의 어떤 그 전에 쭉 이력을 보면 금융정보통이에요. 그럼 특히 금융조사 2부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금융에 관련된 기업이랄지 그런 핵심 비밀도 다 알고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가깝겠군요. 유치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먼저 주식을 사가지고 설사 자기 돈을 샀다 하더라도 주식을 사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주식 샀다고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 언론에서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지금 이러한 어떤 사실들이 많이 밝혀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진작 왜 특임 검사팀 안 꾸렸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의 의지가 김광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검찰의 의지가 있었다면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아예 그냥 그런 의지를 갖지 못했다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주식을 샀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적어도 검사장 정도 되면요. 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상당히 우리가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검찰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인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거고. 그냥 믿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믿는 거고. 예, 그다음에 서로 인적 관계가 전부 다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예. 아는 사이에서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기업을 담당했던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검사의 어떤 기업과 관련된 부의 축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근본적으로 잘 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고 하면 국민의 의혹도 좀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네, 잠시 후에 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정도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도 사퇴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 이게 장관이나 총장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왜 네. 있냐면 첫째 이제 검사장이 검사장을 승진하려면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럼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미리 걸러내지 못하고 이걸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만약 검사장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소문이 있다든가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감찰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제 장관과 총장을 사과하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특임 검사 임명이 돼서 또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걸 명백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갖다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과 중요하죠. 그렇지만 수사 결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보강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검사 관련 비리 관련 있을 때도 뭐 그때도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뭐 크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드는 게 최근에도 뭐 정은호 법조비리 사건 때문에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까지 거론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게 검찰 긴급 고검장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검찰 내부의 청렴 대책 그리고 뭐 감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근데 아무리 대책이 실효성 있다 있는 얘기 할까요? 하더라도요. 이 공직자는 굉장히 고도의 청렴이 요구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대책이 있어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빠지면서 비리를 저지르면 그건 사후에 발견돼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어떤 청렴성, 네. 윤리의식이 스스로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철저해야 한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윤리의식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는 바와 같이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물론 뭐 검찰 또 청와대에서 이제 검사장 어떻게 보면 검사 승진에 개입을 하는데 우리 인사 검증 이제 여러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제가 중요한 부분은 재산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경준 검사장도 면밀히 검사를 했다고 하면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려갔는지 그렇죠. 검사장 승진을 못해서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전과인데 이제 그 일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과도 이제 철저히 봐야 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평판이라고 생각해요. 평판. 이 평판은 이미 그 사람이 내에서는 뭐 그렇죠. 어떤 기업인과 친하게 지내더라. 재산이 있다더라. 벤츠를 타고 다니더라.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처럼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그걸 평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승진이랄지 그런 데서 필터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런 필터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인사 검증까지도 잘 통과를 돼서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 그다음 중요한 것은 감찰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거나 과거에 비리가 저지른 그런 징후가 보이면 그건 감찰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히 뭐 검찰총장이 뭐 고검장들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이 느슨한 감찰이 아니고 굉장히 완벽하면서도 철저한 감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경준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계속 진행될까요? 일단 뭐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검찰이 좀 해야 할 숙제가 많죠. 첫 번째는 그 진경준 검사장이 대가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진그룹과 관련해서 진경준 검사의 처남한테 134억 상당의 청소 용역을 준 것이 과연
직무와 관련성, 대가가 있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기소해서 입증을 해야만이 유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특이인 검사가 굉장히 집중할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벤츠와 관련해서 차명으로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차명으로 하게 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데 그 보안업체 관련해서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주식이 만약에 정당에 가지고 있다면 차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검사들은 주식해도 되는 거죠? 네, 주식은 해도 되죠. 예. 주식해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정상적으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샀다고 하면 차명 주식을 할 필요 없는데 진경유 검사장이 차명으로 이 보안 관련 업체에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한 거냐. 또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 재산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차명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또 주식과 관련해서 이걸 뇌물로 받았다면 또 뇌물죄가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근데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융 관련된 담당을 주로 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진경 검사장이 감찰 시스템 같은 게 좀 더 획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금융 관련 쪽 검사들은 이제 그런 주식 같은 것도 좀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정보에서 가까울 테니 뭔가 좀 제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게 없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습니까? 없지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전에 이제 우리 금감원이랄지 아니면 이제 금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주식 특히 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랄지 그런 경우는 금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수사 기관에 있어서 금융 관련 수사를 하는 사람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이 좀 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 진 검사장이 지난 3월에 그 156억 원 재산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120억 그러니까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던 그 120억을 어떤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몰수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주식을 팔고 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연결성일지 그런 면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어떤 재산 그 부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특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을 했고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법을 불법의 적용하면 기준을 검찰이 어떻게 내리는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진경준 검사장의 범죄 사실에 와 있는 네.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추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요. 그걸 뇌물죄를 어느 금액을 뇌물죄를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를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아, 그리고 2배에서 5배. 그렇죠. 그러면 추징도 당하고 그게 만약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또 몰수도 할 수 있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산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진경준 검사장은 이렇게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준 절친 김정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보니까 그 처벌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뇌물 공여죄는 뭐 크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뇌물 부분이? 굉장히 뭐 크지 않은 건 아닌데요. 예. 특히 지금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에 뇌물을 준 게 이제 2005년 4억 2,500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물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근데 뇌물을 준 사람, 그걸 뇌물 공여자라고 하는데 뇌물 공여자는 원래 공소시효 5년이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그게 7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게 포괄일죄라는 것이 적용이 된 거죠, 그게요? 난 근데 좀 약간 뇌물 공여는 이제 포괄일죄하고 좀 약간 달라요? 뭐 무관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게 제네시스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2008년도, 2009년도예요. 예, 예. 그러니까 7년을 한다 하더라도 2009년도 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거죠.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벌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넥슨하고 또 네이버도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진경준 그리고 이 김정주 회장이 동반 처벌이 된다면 어떤 이런 인터넷 업계 이런 데도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혐의 사실 별로 나오지 않아서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네이버의 김 대표가 예.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을 1만 주를 가져갈 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진경준 검사장도 4억 2,500만 원을
빌려서 마치 주식을 산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 네이버 김 대표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이 돈을 법인으로부터 넥슨 법인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일반주를 비상장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진경준 검사장은 사실은 그 주식 매입 경유가 패턴이 같은 거죠. 거의 같아요. 같지만 차이는 뭐예요? 진경준 검사장은 공무원, 특히 수사기관에 있는 공무원이고 김 회장이 그냥 기업인이기 때문에 처벌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주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